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마포와 개포에 5년간 1,2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 규모의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조성합니다. 또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중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조 오송 바이오밸리에 첫 종합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 오송병원이 지난 4일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송병원은 총 사업비 637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오송병원은 오송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학, 의료정보기술연구 및 의료기기 제품 등을 생산하는 상생협력 클러스터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 내 PC방, 주점, 담배 소매점 등 98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6개소는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8일부터 전기 시내버스를 운행합니다. 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는 전기 시내버스는 급행 1번과 311번 각 한 대씩으로 동절기를 포함해 6개월간 시범 운행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전기 시내버스 확대 운행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친환경 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아시아 최초로 유엔기후 변화협약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기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2018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 판타지를 주제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소리축제에는 한국을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터키, 스페인 등 19개 나라 1,100여 명의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민선 7기 비전과 약속 사업을 공유하는 누구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 유성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유성구 토론회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유성구 주요 현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약속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토론회는 이후 대덕구와 동구, 서구, 중구 순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0월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10월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축제와 등산, 농기계 사고 등이 선정됐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된 사고를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출형 특수차량을 개발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차량은 완성차 기업 타타 대우 상용차를 통해 해외로 수출될 계획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신규 건립을 추진합니다.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고질적인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포항시 관계자는 신규 처리시설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부모들의 유치원 영어 교육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놀이 중심 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울산시의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이 지역의 지식서비스 산업성장과 제조업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 기업에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 지원 기업 6개사의 평균 매출액이 약 90% 증가했고 총 16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대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농가가 월 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농가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에서는 근로계약이 끝난 이후 해당 시군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